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닙니다. 현재 그 왕좌를 차지한 기업,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이폰을 씁니다. 윈도우 컴퓨터를 켜고요. 구글에서 검색을 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제품은 직접 사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1위 기업이 되었죠. 최근 젠슨 황 CEO가 한국에 왔을 때도 정말 큰 화제였습니다.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는 모습까지 뉴스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도대체 엔비디아는 뭘 하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반도체 설명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중심에 왜 엔비디아가 섰는지 그 이유를 정말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엔비디아가 처음부터 AI 회사였다고요. 하지만 사실 이 회사의 시작은 컴퓨터 게임이었습니다. 게임할 때 꼭 필요한 그래픽카드, 화면을 그려주는 부품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게임을 하면 주변 배경도 계속 바뀌고 빛과 그림자도 표현해야 합니다. 엄청난 양의 시각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거죠. 엔비디아는 바로 이 일을 잘하는 GPU라는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CPU가 모든 일을 잘하는 똑똑한 천재 한 명이라면 GPU는 단순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수천 명의 일반 직원 팀입니다.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게임 화면이나 그려주는 보조 부품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훗날 AI 시대가 열렸을 때 이게 핵심이 될 줄은 말이죠. AI를 훈련시키려면 엄청난 데이터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 계산을 무한 반복해야 하죠. 수억 번의 문제풀이를 하는 셈입니다. 이건 똑똑한 천재 한 명보다 동시에 계산하는 수천 명의 직원이 훨씬 유리한 작업입니다. 결국 게임용으로 만든 차였는데 AI라는 경기가 시작되고 보니 세계에서 가장 빠른 레이싱카였던 겁니다. 그래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이 칩을 구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경쟁사가 더 좋은 칩 만들면 끝 아닌가?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은 직접 AI 칩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반도체 기업들도 열심히 추격 중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엔비디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진짜 강점은 칩이 아니라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갤럭시만 몇 년 쓰던 사람이 갑자기 아이폰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사용 방식도 다르고 습관도 바뀌어 꽤나 번거로울 겁니다. 하지만 AI 개발자들에게 쿠다는 그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단순히 폰을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쓰던 프로그램이 전부 먹통이 돼서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수준인 거죠. 전 세계 수많은 AI 개발자들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엔비디아 쿠다 환경에서만 연구해 왔습니다. 손이 이미 완벽하게 익어버린 겁니다. 칩 비용 조금 아끼겠다고 바꾸면 오히려 프로그램 수정하느라 돈과 시간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즉 개발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성을 쌓아둔 것입니다. 이제 뉴스에서 쿠다가 나오면 엔비디아 생태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엔비디아는 단순히 칩 한 장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AI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수만 개의 GPU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칩끼리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칩만 주는 게 아닙니다. 칩을 묶어주는 네트워크 장비, 운영 시스템까지 통째로 공급하죠. 예전에는 자동차 부품사였다면 이제는 도로와 신호등 체계까지 만드는 종합 인프라 기업이 된 셈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거대한 시스템을 설계하면서도 정작 생산은 직접 안 한다는 점입니다.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이니까요. 엔비디아가 완벽한 설계도를 주면 실제 칩은 대만의 TSMC가 만듭니다. 초고속 메모리인 HBM은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공급하죠. 엔비디아가 지휘봉을 잡으면 세계 최고의 제조 장인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계속 무적일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사주는 손님이 계속 있어야 하니까요.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AI 서비스가 돈을 기대만큼 벌지 못하면 어떨까요? 투자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칩이라도 손님이 지갑을 닫으면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실적 외에도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손님들이 돈을 계속 쓰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은 한 가지를 더 보기 시작했습니다. AI 성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엔비디아 정도 되는 기업이라면 더 높은 기준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경쟁사는 얼마나 따라왔는지, 수익성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차세대 제품에서도 계속 앞서갈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기 시작한 것이죠. 시장이 엔비디아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단순히 칩이 잘 팔려서가 아닙니다.
AI 시대를 움직이는 뼈대를 만들었고 개발자들의 생태계까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골드러시 시대에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금을 캔 사람이 아닙니다. 삽과 곡괭이를 판 사람이었죠. 지금 AI 시대의 삽과 곡괭이, 그리고 그 삽을 쓰는 환경까지 파는 기업,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시장은 엔비디아를 단순 제조사가 아닌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뉴스보다 답답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호스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